말 나온 김에 저희 공약 하나 어떠세요? 공약? 공약 뭘까요? 한 달 안에 네. 이번 영상 이제 댓글 50개 넣어보면 요즘 유행하는 쇼츠들 아세요? 쇼츠에 유튜브 쇼츠에 댄스 챌린지 네, 본 것 같아요. 그거 하시는 거 어떠세요? 네. 댓글이 50개 달리면 하는데 쉽지 않을걸요? 그거 공약 거신 거보다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벌써 6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2023년도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요. 상반기 지속되었던 경제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최근에는 일부 긍정적인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둔화 흐름도 지속되고 있고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35만 명이 증가해서 15세 이상 고용률도 63.5%,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과 경상수지 적자 폭도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복과 도약을 향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침 지난 6월 21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순환경제 그리고 농식품 분야 딥사이언스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인데요. 기존에는 선형경제라고 하죠.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직선상에 놓인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규제와 인식 강화로 인해서 순환경제 개념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한 후에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원형 개념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순환 경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순환 경제 전환으로 2050년 탄소 배출 전망치의 무려 45%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고요.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순환 경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EU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입법, 정책들을 추진 중인데요. 산업 전반에 걸쳐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순환 경제가 글로벌 환경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순환 경제로의 전환, 이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폐자원이 원활하게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관리 시스템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기존에는 폐기물 규제들로 인해서 개별 기업이 자원을 순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면은 철 스크랩 그리고 사용한 후 배터리 같은 경제성 있는 폐자원이 순환자원으로 일괄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폐기물 규제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9개 분야를 핵심 산업으로 지정해서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CE9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플라스틱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열적인 측면에서만 재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화학적인 재생 처리를 통해서 다시 석유랑 비슷한 원료 상태로 만드는 화학적 재활용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열 분해유라고 하는데요. 이 열 분해유를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배터리 분야를 살펴볼게요. 전기차 폐차나 수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사용 후에 배터리가 나오는데 이걸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이나 니켈 등을 회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ICT 기술이나 인공지능 등으로 농식품 분야가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죠.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그리고 푸드테크 등과 같은 것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 투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체 산업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는 국내 GDP 대비 투자 비중이 31.6%인데요. 농립어업 분야를 보면은 투자가 농립어업 전체 GDP의 14.9%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조 6천억 원이 민간 중심으로 농식품 분야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순수 민간 펀드로 3천억 원, 그리고 정책 자금으로 민간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펀드로는 1조 원 등 농식품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서 청년 농업인 그리고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합니다. 또 농협과 같은 민간 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4조 3천억 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 경영체에 집중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다가오는 7월에는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를 개최하고 농식품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해서 우수한 농식품 기업들의 투자 유치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농업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들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비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체를 설립하거나 임원 자격으로 참여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를 완화해서 보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참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입니다. 딥사이언스가 뭐냐고 하면 양자기술, 핵융합, 합성 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분야의 과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과학적 성과들이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지켜봤죠. 예를 들자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팅 알고리즘 기술이 알파고를 거쳐서 현재에는 AI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확장하고 성장해 왔는데요. 이러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딥사이언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창업을 지원합니다. 우선 협력형 창업 R&D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 신설하는데요. 딥사이언스는 고난도 과학기술이 필요한 데 비해서 아직은 시장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연구자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사업 관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딥사이언스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합니다. 연구개발 특구 펀드,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등을 활용해서 도전적인 창업과 빠른 스케일링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기술 이전을 통해서 창업에 기여한 연구자들이 현금 외에도 주식 등으로 기술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 배분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신성장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활성화 전략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챌린지 도전을 보고 싶으시다면 조댓구알, 특히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